두 번째는 바로 원전주입니다. 원전주도 이번 주에 다시 또 출발을 했어요. 원전주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오히려 중소형 원전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이 탄력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이 원전주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 투자 포인트 잡을까요? 제가 사실은 원전주는 저번 주에도 네, 얘기를 알려주셨잖아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 수급이 요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약해요, 아직? 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동안 또 태양광이 핫했습니다. 네네. 지금 근데 이게 끝날 것 같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AI가 굉장히 많은 섹터로 퍼져 나가고 있는 건 맞고요. 네. 퍼져 나가는 초입은 사실은 하드웨어였죠. 우선은 많이 까는 게 1번이었는데 그걸 깔기 시작하고 돈을 많이 집행하기 시작한 게 3년에서 4년 전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돈 쓸게라고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1년 뒤에 정도 자금이 집행돼서 준공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평균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냐면 공장이 초반에 투자했던 것들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전력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보시면은 그런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전력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신재생해야 된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래서 원전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전력이 급한데 원전은 10년 걸리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부터는 또 뭐가 나왔냐? SMR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10년 안 걸린다. 3년 걸린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은 이제 착공이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풍력 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결론은 골고루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원전은 안전한데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포트상에 센 것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이제 안전하게 우상향할 것들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전력과 원전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전은 조금 지금 꾸준하게 담아 두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올해부터 한 5년 동안의 원전 쪽 가이던스를 보더라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SMR이 사실은 이제 시작되는 원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우선은 이제 뭐 미국에서는 사실은 협업 관계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쟁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다른 쪽을 보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심각하게 태클을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랑 가격적인 것과 납기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사실은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가격적인 우위와 납기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고, 이때까지 공사 뭐 들어가거나 수주 받을 때 문제될 건 사실 웨스팅하우스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원전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려면 좀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야, 미국 땅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면 좀 길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주를 단순히 뭐 급등해서 올라가서 수익 실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쭉 끌고 갈 수 있을 포트에 하나 꼭 편입해야 할 그런 업종 섹터로 골라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몇 개 체크 좀 해보죠. 네, 우선은 이제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최근에 보니까 업황도 많이 이제 건설 업황이 돌아서고 있죠. 조금 네. 나아질 거다. 이제 공급량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 국내 주택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거의 3, 4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서 프로젝트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것들도 어찌됐건 수주를 같이 팀 코리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홀텍이랑 SMR에 대한 건설도 가셔야 되고 있거든요. 아마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은 10년 정도 걸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이 SMR 쪽에 대한, 그러니까 한 기당으로 보면 아마 건설사가 돈 버는 건 적을 거예요. 근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불가리아 또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 보니까
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한정기술 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설계 관련돼서는 거의 한정기술이 다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SMR 쪽에 대한 것들을 조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하고 과제를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익으로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항상 수익이 가장 먼저 잡히는 건요. 설계 기업입니다. 먼저 주고 그다음 건설, 그다음에 안에 주기기나 부품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잡힐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한정기술 한 종목씩 선택을 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픽 골라보죠. 원전주 중에 어떤 거 보세요? 네, 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네. 아니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ETF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제가 오늘 대형주 위주로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의 비중이 높은 애들이 사실은 안전하게 우상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시장에서 중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유 비중이 얼마나 높냐를 한번 체킹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게 대형하면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죠. SMR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LNG 발전으로도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중과 아니면 나는 안전한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단일 종목으로 가는 게 좋아라고 하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두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대비하면 거의 조금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딱 위치가 어디냐면 93,000원에서 95,000원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당할 때도 이 폭이 넓은 조정과 좁은 조정이 있잖아요. 이 좁은 조정일 때는 거래량만 터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고점이 98,000원인데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